녹조라떼로 불릴 정도로 수질 오염이 심각한 4대강.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녹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며 수질 개선에 시동을 건 정부. 우선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기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보 개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녹조 해결을 위해 4대강 6개 보 개방. 그 효과와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1일부터 4대강 6개 보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4대강 보가 완공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이른바 녹조 라떼 현상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흥모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4대강 6개 보를 개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녹조 발생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보를 개방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이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4대강 사업 보의 개방과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추진됐던 이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이렇게 업무 지시 10일 만에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치들이 우선 1단계 조치들이 우선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여름철 녹조 발생을 좀 우려해서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그렇죠. 이번 개방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 녹조 예방, 그러니까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를 개방했다는 말씀인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4대강 수질 오염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우선 6월 1일 수문 개방 당시 현장에서도 좀 느꼈는데요. 악취가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수질이 역시 문제가 있었고요. 아마 이 상태로 이제 여름철을 맞게 되면 아마 이제 전해와 같은 녹조를 또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수문 개방 전에 환경부가 수질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세종보의 경우 클로로필 A 농도가 80.4 그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제곱으로 이미 수질 내보제의 관심 단계를 좀 넘어서서 이대로 방치하면 당연히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상황에 이르렀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 4대강 보호 상류에 강 바닥을 삽으로 파보면 붉은 깔따구라든지 그리고 실지렁이 같은 것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환경부가 수질 지표종으로 지정했을 때 4단계 정도의 그 사실 이 지표종들인데요. 이런 이제 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4대강 수질이 이미 4등급 수준에 사실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오염된 수질에서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염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이번에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를 상시 개방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방류가 되는 건지, 그리고 특별히 이 6개 보가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녹조 발생이 심하고 또 체류 기간이 길고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 치수에 문제가 없는 그런 보들을 우선 6개 선정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금강 공주보, 그리고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그리고 영산강의 축산보 이렇게 됩니다. 개방 수위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장 조사라든지 또 지자체와 협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고령보를 1.25m, 달성보를 0.5m, 그리고 합천보와 축산보를 1m, 그리고 공주보를 0.2m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 수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보 개방이 1단계인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수 제약 수위가 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수 제약 수위라는 것은 농업용수 치수에 그러니까 이제 보 상류에 농업용 치수를 위한 양수장들이 있는데 이 양수장에서 치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 수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정도 수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뭄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물 부족에 대한 우려도 없진 않은데요. 실제 이 4대강 물이 농업용수로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예, 우선 그 6개 보, 이번에 개방한 6개 보의 경우에 총 농업용수 양수장이 6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낙동강이 45개, 그리고 금강이 3개, 그리고 영산강이 12개인데요. 농경지 한 8,000헥타르 정도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번에 개방 조치는 이 농업용수 양수 제약 수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상류의 이런 농업용수 양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국토에서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내기를 위한 논해물을 좀 채운 상태여서 이번에 6개 보의 그 개방과 지금 모내기를 앞둔 이런 가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충남 서북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의 이제 안성, 평택 이런 지역 지금 현재 가뭄 피해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대강 이번에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와 거리가 좀 먼 곳들입니다. 특히 수계가 달라서 아예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지역들이어서 사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번 6개 보의 개방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연관성이 좀 낮다고 봐야 돼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다른 이제 대책을 통해서 적절한 물 공급이나 가뭄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추가적으로 양수 제약 수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한 6개 보 상시 개방 계획안을 보면은 그 수위별로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나와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공주보를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주보 상류에는 소확, 장기, 원봉이라는 3개의 양수장이 있는데요. 양수 제약 수위의 방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정부는 이제 검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방 전에 8.75m의 수위를 8.55m로 20cm 정도 낮춘다라는 거고요. 그 양수 제약 수위는 8.5m를 그 이내에서 그 사실 관리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가뭄 피해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를 내긴 어렵지만 공주보 상류의 이런 이제 물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그런 이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6개 보 개방이 농업용수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개방된 6개 보 중에서 낙동강이나 영산강 쪽에서는 개방하는데 이견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한편 공주보에서는 농업용수 때문에 보 개방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공주 지역의 이제 농민회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 그 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번 그 보 개방이 공주 지역의 가뭄 문제라든지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이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서북부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도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공주보 하류에 이제 취수라든지 지금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서 그런 문제 또한 영향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 제기는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현재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천의 일부 그동안 이 사업을 했던 오히려 이제 관련 지금 부처나 관련 그런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실제 좀 객관적인 좀 검증이나 또 이 관련된 또 어떤 그 조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개방 목적이 이제 녹조 완화를 포함한 수질 개선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뭐 녹조 문제라든지 또 생태계 파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제기돼 왔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그 부분들을 사실 봐왔는데요. 그동안 국토부나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더 악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문 개방이라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6개 보에
이런 이제 수문 개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 우리 4대강의 회복에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6개 보 개방 외에도 나머지 10개 보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별로 개방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개방하기까지 어떤 내용을 검토해야 할까요? 예. 환경부는 이번 개방 이후에 네. 이제 뭐 수질이라든지 수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 공급, 이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 있게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한 대로 민간 합동 조사단을 하루빨리 구성해서 이렇게 민관이 전문성 있고 또 체계적으로 조사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제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착착 진행되면 지금 초기에 어떤 우려나 또 일부 이제 못 미치는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6개 보 개방의 추진 배경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4대강보가 들어선 현재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필요한 대책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우선 이번에 이제 개방된 6개 보의 어떤 그 환경적 변화를 잘 조사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녹조 해결에는 과연 이런 조치들이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보이는지 네. 그리고 이제 또 개방을 앞두고 있는 보에 대해서도 또 이런 환경적인 조사라든지 평가가 당연히 정밀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물속 상황, 그러니까 이제 강바닥에 이 퇴적 이 토양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쇄구를 막기 위해 설치된 바닥 보호공, 뭐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물속 상황까지도 좀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향후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이런 4대강 앞으로 이제 개방이라든지 이런 보건 사업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민간 합동 조사단과 같이 민관의 어떤 지혜와 참여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 사업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제대로 된 평가 위에서 새로운 정책과 또 새로운 이런 이제 행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흥모 대전 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